이번 시간부터 4단원 도형의 방정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왔던 그런 단원이죠. 도형. 여러분들 도형을 왜 배웠던 것 같습니까? 바로 도형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을 이해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살아가는 공간에 있는 것이 뭐냐면 이런 도형들인데 이거 무슨 도형이라고 부르셨냐면 중학교 1학년 때 입체 도형이라고 부르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입체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자, 점이 모이면 뭐가 생긴다? 선이 생기고 선이 모이면 뭐가 생긴다? 면이 생겨요. 그리고 면이 모이면 뭐가 생긴다? 입체가 생기기 때문에 이 입체 도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걸 구성하는 이 세 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뭐라고 배우셨냐면 여기는 점선면을 도형의 무슨 요소라 불렀다? 3요소라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학교 도형하고 고등학교 도형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중학교 도형, 그러니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도형에서는요, 바로 배우는 목적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중학교라고 적어볼게요. 바로 이 도형을 관찰하는 데 있습니다. 이 관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양이 어떻고, 크기가 어떻고, 이렇게 배우는 것을 바로 도형의 관찰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자, 점은 크기가 있을까요? 이 점은 크기가 없습니다. 근데 선생님 점 크기 있지 않나요? 자, 근데 이거는요 우리가 눈에 안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풀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찍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점은 사실은 뭐에 비유할 수가 있냐면요, 모래알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래알을 이렇게 눈앞에 갖다 놔요. 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야 됩니다. 안 보이면 진짜 안고 가야 돼요. 자, 근데 이걸 1km 바깥에 놔둘까요? 자, 보일까 안 보일까? 이건 보이면 안 됩니다. 이거 안 보이는 게 정상이죠. 자, 그런데 1km 밖에 떨어진, 자, 모래알이 모이면 우리가 백사장, 해수욕장에 있는 모래사장이 되잖아요. 그죠? 자, 1km 바깥에 있는 해수욕장, 모래사장 보일까 안 보일까? 탁 튀었을 때, 그건 보입니다.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모래알이 모여서 뭐가 생긴 거냐면, 바로 그 백사장이 생겨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모래알하고 점하고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실제로 눈에 안 보입니다. 크기는 없다고 봐요. 자, 근데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해요. 자, 그래서 존재하면 뭐가 존재있냐면 위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의 위치를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뭐라고 배우셨냐면 좌표라고 배우셨던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 있는 점이 모이면 선이 된다고 했는데 무조건 선이 될까요? 자, 점이 이렇게 막 흩어져 있어요. 자, 밑이 흩어져 있어. 자, 이 선이 생기나요? 안 생기죠.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규칙이 있어야지 우리가 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칙을 뭐로 만들 수가 있냐면 식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무슨 식으로 만들 수가 있다? 방정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고등학교의 도형의 목표가 뭐냐면, 자, 여기 있는 무슨 단원, 4단원처럼, 자, 결국에는 도형에서는 뭘 구하는 게 중요하다? 방정식을 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규칙들을 찾아가는 것이 이 단원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을 이해하는 것이 도형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번 4단원에는 세부 챕터가 4개가 있습니다. 평면좌표,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도형, 이동인데요. 자, 조금 전에 그 도형의 3요소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점, 선, 면. 자, 그래서 우리가 점이 모여서 선이 생기고 선이 모여서 면이 생기는데, 자, 점은 크기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점의 위치를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좌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1단원은 뭐를 이해하는 거냐면 바로 점을 이해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중학교 때 배우셨는데 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지요? 자, 곧은 직선. 자, 하나는 뭐다? 구분 곡선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선 같은 경우에는 역시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 가지로 나누냐면, 자, 양 끝점이 정해져 있는 선분. 자, 그리고 한쪽이 정해져 있고 한쪽으로 끊임없이 가는 반직선. 자, 그리고 양쪽으로 끊임없이 가는 뭐다? 직선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자, 뭐의 방정식이다? 역시 우리가 여기 있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나타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곡선은 중학교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 배우셨어요. 하나는 뭐다? 하나는 포물선이라고 하는 걸 배우셨고요. 하나는 원을 배우셨는데, 이 포물선은 앞에서 이참수에서 배우셨습니다. 그러면 원은 뭐가 되냐면 바로 곡선이 되겠죠. 그래서 그 원도 뭐로 나타낼 수가 있다?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 과정에서는 도형의 3요소 중에서요, 점하고 선만 배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도형 이동은 우리가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본적인 그래프 그려놓고 이동을 시키거든요. 이것도 원리를 이용해서 보시면 돼요. 자, 중학교에는 이런 도형 이동을 안 배우셨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그 이동을 해놓고는 그거의 관계를 살펴봐가지고 우리가 본 건데요. 여기서는 도형의 이동 자체를 우리가 어떤 원리에서 된 것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훨씬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왜 배울까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점, 직선, 원과 같은 기하학적 개념을 뭐로 나타낸다? 방정식으로 나타내는 거죠. 자, 요거 규칙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도형의 성질을 우리가 파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회생활이나 자연현상에서 그래프로 많이 나타나는데, 여기는 바로 직선, 그 다음에 곡선, 그 다음에 점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성질을 기억하는 것이,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도형을 배우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챕터입니다. 평면 좌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평면 좌표는 뭐와 관련이 있다? 그렇죠? 도형의 3요소 중에서 점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자, 1번 컴퓨터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 사물, 건물 등 각 개체의 위치와 이동은 기하학적 개념을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기하학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도형으로 나타낸다 그런 뜻이에요. 자, 특히 2차원 게임, 자, 2차원 게임 뭐라고 부릅니까? 자, 2D라고 부르죠. 2D, 2디멘전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바로 평면 게임입니다. 자, 좀 이따 우리가 좌표 평면이라고 하는 거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셨죠? 자, 그래서 가로와 세로만을 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2D예요. 자, 그러면은 입체오락은 뭐라 부를까요? 그죠? 3D가 되겠죠? 가로, 세로, 높이. 그래서 이런 입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점이 우리가 좌표 평면에 있느냐, 아니면 공간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좌표가 차이 나는데, 결론은 뭐냐면 평면 좌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로, 세로만을 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 자, 평면에 나타나는 좌표를 평면 좌표라고 하고요. 이런 3D 같은 경우에는 뭐다? 공간 좌표라고 불러요. 우리가 공간에다 점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단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학습은요, 이렇대요. 자, 당연히 좌표 평면, 평면 좌표니까 좌표 평면이 와야 됩니다. 이 두 개 차이는 뭔 것 같습니까? 평면 좌표하고 좌표 평면. 자, 말 차이인데요. 평면 좌표는 평면에 나타내는 좌표고요. 네, 좌표 평면은 뭐냐면 좌표를 나타내는 평면이에요. 예, 4개의 점이 있습니다. 이 좌표를 각각 기호로 나타내는데, 자, 무슨 쌍으로 나타낸다고 기억하고 계시죠? 순서쌍. 자, 그럼 볼게요. A는요, 자, X좌표 1, 자, Y좌표 얼마다? 우리가 3이 돼서 1,3이다 라고 보고요. 자, B는, 자, 왼쪽으로, 자, 기준은 원점입니다. 그래서 B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왼쪽으로 두 칸, 그래서 마이너스 2, Y좌표는 뭐가 되냐면 위로 두 칸이어서 마이너스 2,2가 됩니다. 자, C는 무슨 축이 있죠? Y축이 있죠. 그래서 Y축이 있으면 X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몇 칸이 갔냐면 3칸이 가서 0,-3이 되고요. 자, D는 어느 축에 있는 점이죠? 예, 바로 X축에 있습니다. 그럼 X축에 있으면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두 칸 갔고요. 위아래로 전혀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자, 그래서 X축에 있는 점들의 특징은 Y좌표가 0이고요. 그 다음에 Y축에 있는 점들의 특징은 뭐냐면 X좌표가 0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좌표 평면에 나타나는 좌표는요, 우리가 수 몇 개로 2개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2D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직각삼각형에서 x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정리일까요? 그죠? 피타고라스 정리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둘 다 무슨 삼각형이다? 직각삼각형이죠? 자,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하는 것은 빗변의 제곱은 다른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36 더하기 64가 돼서 100이 되죠. 자, 그럼 x는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10인데 우리가 x는 뭐만 답이다? 양수만 답이기 때문에 10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부분은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빗변이 아니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x제곱은 빗변의 제곱에서 다른 변의 제곱을 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때 계산하시면 169에서 144를 빼면 얼마다? 25가 나옵니다.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5지만 우리 x는 무슨 수만 답이다? 양수만 답이어서 바로 5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는 피타고라스 삼각형으로 외워주시면 참 좋아요. 6, 8 얼마다? 10. 자, 그 다음에 5, 12, 13. 이게 바로 대표적인 피타고라스 삼각형이 됩니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거 왜 나중에 배우냐면 두 점 사이 거리 내는 거. 사실은 중학교 때 배우셨거든요. 그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개념인데요. 자, 이제 선분이 나옵니다. 아까 양 끝점이 정해져 있는 직선이 선분이었는데요. 자, 바로 중점을 배우셨는데 이 중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길이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양 끝점까지 거리가 같은 거죠. 그리고 딱 가운데 있는 점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표시가 무슨 표시다? 길이가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AB가 10이랍니다. 자, 그러면은 요 AM하고 우리가 BM은 얼마다? 6이 되는 거고요. N은 다시 요걸 또 반으로 나눴대요. 자, 그럼 요 길이는 얼마가 된다? 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B의 길이는 얼마다? 6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MN의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우리가 3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점은 딱 가운데 있는 점을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로 나타낼 거다? 네, 좌표로 나타내는 것이 이번 단원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챕터 1 평면좌표에서 우리가 학습 목표는 뭐가 되냐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하여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학교 때도 배우셨던 거고요. 좀 전에 준비학습에서 직각삼각형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도형에서는 가장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두 점 사이 거리는 어떻게 구할까라고 되어 있는데 돌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 거리. 자, 거리가 나오면요.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자, 길이와 거리의 차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선의 크기를 보통 뭐라 부른다? 길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럼 거리는 뭐냐? 이렇게 되는데, 자, 길이는 우리가 long의 명사인 length를 주로 쓰고요. 거리는 뭐냐면 distance라고 하는 걸 쓰게 됩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길이는 바로 선의 크기예요. 그러면 점이 만약에 두 개가 있을 때 이 두 점을 연결하는 방법은요. 선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선을 세 개를 그렸죠. 곡선 두 개와 직선 한 개를 그렸는데요. 그래서 길이는 모두 몇 개가 나오면 세 개가 나와요. 왜냐면 선이 몇 개이기 때문에, 세 개이기 때문에. 근데 거리는 뭐냐면 우리가 세 개의 길이 중에서 가장 짧은 걸 거리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뭘까요? 예, 바로 곡선보다는 여기 있는 직선이에요. 자, 그리고 양점 끝점이 정해져 있죠. 자,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선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뭐라고 배우셨냐면 바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여기 있는 뭐다? 선분의 길이와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접목을 하는 것 뿐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어느 지역의 일부분을 모는 종이 위해 나타낸 겁니다. 모는 한 칸의 가로의 실제 거리가 몇 미터다? 100m일 때 학교와 분식점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어요. 자, 그럼 요건 어떻게 되냐면 볼게요. 여기 학교고 여기 분식점이죠. 그러면 보세요. 오른쪽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 떨어져 있네요. 그럼 요건 어떻게 되냐면 네 칸이니까 100m 곱하기 4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몇 미터 떨어져 있다? 400m 떨어져 있죠. 자, 이렇게 도형은 우리가 닮음을 이용해서 지도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행인 게 뭐다? 일직선이죠. 일직선 맞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자, 결론은 뭐다? 선분의 길이하고 일치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직선 위의 점 A, B 사이의 거리는요.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듯이 바로 뭐다? 선분의 길이입니다. 자, 근데 이때는 좌표를 보시면요. 자, 여기는 A가 X1이고 B가 X2라고 돼 있어요. 자, 그냥 뭐가 더 크죠? 오른쪽에 있으면 커요. 그래서 이건 X2가 더 크다. 이렇게 본 거고요. 자, 밑에는 뭐다? 우리가 X1이 더 크다라고 본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거리는 항상 어디에서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시면 돼요. 뭐기 때문에 양수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X2에서 뭘 뺀 거다? X1을 뺀 거고요. 두 번째는 뭐다? X1에서 X2를 뺀 거예요. 자, 이렇게 뺀 이유는요. 반드시 양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겁니다. 자, 그게 귀찮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바로 뭐만 붙여주면 된다. 자, 절대값 기호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수로 좌표가 나와 있을 때는요, 그냥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시면 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두 점 사이 거리, 즉 선분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자, 수술하기 볼게요. 자, 두 직선 위에 A가 1, 3이 있습니다. 이 사이 거리를 물었네요. 자, 그럼 여기서는 어차피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뺐으니까 굳이 절대값 붙일 필요 없었지만 여기 그냥 절대값 붙인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는 뭡니까? 항상 뭐보다 크다? 그래서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에서 1을 뺍니다. 그러면 뭐가 된다? 2가 되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자, 4하고 하나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여기 4가 있네요. 자, 그러면 뭐에서 빼야 된다는가? 마이너스 1에서 빼야 된대요. 그럼 요거는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이 나와서 그냥 얼마다? 5다? 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냥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 1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직선 위에 다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1번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 표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무슨 길이? 선분의 길이. 이 선분의 길이가 바로 거리예요. 자, 요거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우리가 그냥 어떻게 할까요? 절대값 붙이면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답은 얼마다? 그죠? 마이너스 10의 절대값이니까 10이 되는 부분이고요. 아니면, 자, 8에서 그냥 뭐 하면 된다? 마이너스 2 빼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요 사이 거리는 선분의 길이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자, 3에서 마이너스 4를 빼시면 되겠죠. 그러면 7이 나오기 때문에 절대값 7은 얼마다? 7이다. 라고 보시는 것이 이 문제의 답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자, 어디 위에서 보는 겁니까? 그죠? 좌표 평면 위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좌표 평면은 우리가 좌표가 순서쌍으로 두 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X좌표보다 Y좌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중학교 때 사실은 배우셨던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좌표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둑판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모는 종이처럼. 그래서 여기는 항상 뭐가 되냐면 수선에 발을 내리다 보면 무슨 삼각형이 나온다? 직각삼각형이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직각삼각형 보이시죠? 요걸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자, 선분의 그러니까 AB 사이 거리는 결국에는 두 점을 연결한 뭐다? 선분의 길이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요거는 그럼 뭐가 되냐면 바로 직각삼각형이 뭐다? 빗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로 볼게요. 자, 가로는 뭡니까? 그죠? 바로 X좌표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X좌표 차가 되고요. 자, 우리가 세로는 뭐가 되냐면 Y좌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Y좌표 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원래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다른 변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X좌표끼리 빼서 제곱을 하시고 Y좌표끼리 빼서 제곱을 하는데 어차피 절대값의 제곱하면 항상 양수가 되기 때문에 절대값은 굳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X좌표 차의 제곱 더하기 Y좌표 차의 뭐다? 제곱해서 더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 쓰시면 우리가 바로 루트 씌워주시면 됩니다. 왜? 항상 뭐가 되기 때문에? 길이가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배웠어요. 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배우셨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주로 중3 때 우리가 활용을 많이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좌표 평면 위의 두 점 사이 거리는 좌표가 항상 무슨 쌍으로? 순서쌍으로 나오기 때문에 X좌표는 X좌표끼리, Y좌표는 Y좌표끼리 빼서 제곱을 해서 더합니다. 자, 그래서 뭘 붙여주면 된다? 루트를 씌워주시면 우리가 바로 여기 있는 선분의 길이, 즉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특히 원점과의 거리는요, 우리가 하나의 좌표군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점 좌표의 각각의 제곱의 합에다가 루트 씌워준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스스로하게 살펴볼게요. 자, 그럼 A가 마이너스 1,49에 B가 3,5네요. 자, 그러면 X좌표끼리 빼볼게요. 자, 여기서는 3에서 우리가 마이너스 1을 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5에서 뭘 빼야 될까요? 그죠? 4를 빼는 거예요. 자, 3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4가 돼서 4의 제곱은 얼마다? 16이고요. 5에서 4를 빼면 1이거든요. 그래서 1의 제곱은 1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얼마다? 루트 17이다 라고 푸는 부분이고요. 자, 좌표 평면 위에 원점 O와 그 다음에 점 A 사이의 거리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X좌표는 그냥 2고요. Y좌표는 우리가 마이너스 3이에요. 그래서 각각 제곱을 합니다. 2의 제곱은 4,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거든요. 답은 얼마다? 루트 13이다. 그래서 이때는 일일이 그려서 푸는 것이 아니라 뭐로 푼다? 공식으로 풉니다. 그래서 공식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 2번. 좌표 평면 위에 다음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그럼 역시 뭘 붙여야 될까요? 자, 우리가 선분의 길이는 바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 겁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선분의 길이가 되는 거죠. 자, 루트부터 씌워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X좌표끼리 뺍니다. 자, 7에서 뭘 뺀다? 3을 뺄게요. 자, 그 다음에 Y좌표. 마이너스 2에서 뭘 뺀다? 1을 빼서 제곱을 하세요. 자, 그러면 4의 제곱입니다. 16이고요. 마이너스 3의 제곱 9네요. 그럼 요거는 루트 얼마다? 25여서 얼마다? 5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OA네요. 자, 원점이죠. 자, 그래서 2번은 이때는 OA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요건 어떻게 되냐면 굳이 0은 뺄 필요 없잖아. 그래서 X좌표 제곱 더하기 Y좌표 제곱. 그러니까 A 좌표를 각각 제곱을 한 거예요. 자, 그럼 루트 1 더하기 4가 됩니다. 그럼 루트 얼마가 된다? 5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만 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 즉 우리가 직접 관찰 안 해요. 자, 이제는 뭐 한다? 계산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예제 1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들을 왜 배웠느냐? 자, 요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거든요. 우리가 도형에서 가장 기본 도형이 무슨 도형이냐면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삼각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인지 말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삼각형 모양을 그럼 뭐로 결정하냐면 바로 변의 길이가 결정을 합니다. 자, 이유는 자, 이름 있는 삼각형은 모두 6개거든요. 어떻게 6개냐면 일단 각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간 게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예각 삼각형, 두 번째 직각 삼각형, 세 번째 뭐다? 둔각 삼각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의 길이로 이름이 붙인 게 있어요. 자, 뭐다? 이등변 삼각형. 자, 그 다음 뭐다? 정삼각형.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된 게 있어요. 자, 각하고 변이 결합된 거. 자, 바로 뭐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는 삼각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 있는 삼각형 요 6개밖에 없거든요. 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는 그럼 당연히 변의 길이가 중요해. 자, 근데 각도 뭐가 되냐면 직각삼각형 하니까 방금 무슨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 기억나시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뭐다? 변의 길이로 나와요. 그리고 예각 삼각형 우리가 중학교 때도 배우셨는데 가장 긴 변을 우리가 C제곱으로 잡았을 때 바로 뭐가 됩니까? C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보다 더 우리가 작으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더 작으면 예각이 되고요. 우리가 A제곱 더하기 B제곱보다 C제곱 훨씬 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둔각 삼각형이 된다 배우셨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결론은 뭐다? 변의 길이로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삼각형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뭘 구하시면 되냐면 변의 길이를 구하시면 돼요. 그럼 변의 길이는 뭐냐면 결국에는 선분의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냐면 세 개의 선분 AB, 그 다음에 BC, 뭐다? CA를 각각 구하셔가지고 우리가 모양을 살펴보시는 겁니다. 자, AB부터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2를 뺍니다. 그리고 제곱하고요. 자, 그 다음에 1을 우리가 제곱하시면 되겠네요. 자, 3의 제곱은 얼마다? 9. 자, 1의 제곱 1. 그래서 우리가 루트 AB는 AB 길이는 뭐다? 루트 10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BC 한번 살펴볼게요. 자, BC니까 3에서 우리가 마이너스 1을 뺍니다. 마이너스 1을 빼고. 자, 그 다음에 4에서 0을 빼네요. 그럼 4의 제곱입니다. 자, 그러면은 3에서 마이너스 1을 뺐으니까 4네요. 4의 제곱 16 더하기 얼마다? 16입니다. 그러면 루트 32가 나와서 요거는 4루트 2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CA 한번 살펴볼게요. 자, CA는 뭐가 되냐면 루트, 그럼 여기서 뺍니다. 그럼 3에서 뭘 뺀다? 2를 빼시고요. 자, 4에서 2를 빼주네요. 자, 루트, 그럼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우리가 9가 됩니다. 그럼 이것도 얼마나? 루트 10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네요. 그러면 무슨 삼각형일까요? 요거는 피타고라스 정리 성립 안 합니다. 요거는 그러면은 이등변 삼각형이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시면요. AB하고 AC가 뭐다?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뭘 구하셔야 되냐면 바로 길이를 구해주시는 것이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뭘 배운 겁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배우신 겁니다. 자, 그것을 이용해서 선분을 구하시면 되겠어요. 길이를. 자, 그럼 이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비슷한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제 1번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 3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 역시 또 3점이 주어져 있을 때 이걸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어떤 삼각형인지 말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오늘의 결론. 자, 팁. 자, 뭐의 길이를 구하자. 그죠? 우리가 바로 변의 길이를 구해주는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자, AB 길이부터 보겠습니다. 자, 루트 어떻게 되죠? 자, 마이너스 5에서 3을 뺍니다. 자, 그리고 1에서 우리가 3을 빼겠죠. 그래서 X좌표 차이 제곱 더하기 Y좌표 차이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하면 마이너스 8이네요. 제곱하면 얼마다? 64가 되고요. 자, 1에서 3을 빼면 마이너스입니다. 자, 제곱하면 얼마다? 4가 됩니다. 그래서 루트 얼마다? 일단 68 볼게요. 루트 68은 볼까요? 34 하면 2 하면 얼마다? 17. 물론 2루트 17이라고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BC 한번 살펴볼게요. 자, BC는 그러면 4에서 우리가 마이너스 5를 뺄게요. 그럼 4에서 5를 빼면, 마이너스 5를 빼면 4 더하기 5가 되겠고요. 자, 마이너스 1에서 1을 뺍니다. 그러면은, 9의 제곱 99, 81 더하기 2의 제곱 4 이렇게 됩니다. 그럼 루트 얼마다? 85 이렇게 되겠네요. 자, 85는 5로 소인수분해 하시면 5, 1은 5, 5, 7, 35.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되네요. 자, 그 다음 BC 말고 그 다음에 CA 한번 볼게요. 자, CA는 루트,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4에서 뭘 뺀다? 자, 3을 뺍니다. 자,
자,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 또 3을 뺐네요. 자, 그럼 요거는 뭐가 되냐? 1의 제곱 1. 자, 그 다음에 4의 제곱 얼마다? 16 이렇게 됩니다. 그럼 루트 얼마다? 17 이렇게 되네요. 그럼 이거 일단 이등변도 아니고 정삼각형도 아닌데 딱 보니까 뭐다? 피타고라 정리가 성립이 됩니다. 뭔 소리냐? 자, BC 제곱 얼마입니까? BC 제곱 85 맞나요? 자, 그 다음에 AB 제곱 한번 보겠습니다. AB 제곱은 얼마다? 68. 자, 그 다음에 CA 제곱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얼마다? 17. 자, 그러면은 68에다가 17도 하시면 얼마가 되겠어요? 딱 85 나오죠. 자,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니까 무슨 삼각형? 직각 삼각형. 자, 그럼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BC가 뭐가 된다? 빗변인 무슨 삼각형이다? 직각 삼각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이렇게 됩니다. 자, 만약에 BC가 우리가 빗변이 되면 뭐가 되겠어요? 자, A가 뭐다? 바로 90도가 됩니다. 그래서 BC가 빗변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다? 그쵸? 각 A가 90도인 우리가 직각삼각형이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 각의 크기에 따라서 초등학교 때 이름을 붙였지만 결론은 뭐냐면 변의 길이로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이죠. 요거는 두 점 사이 거리, 즉 선분의 길이를 구하셔서 바로 삼각형 모양을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수학 플러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플러스는 뭐냐면, 자, 다음 그림은 공원 안내도를 좌표 표면이 나타낸 겁니다. 지연이는 전망대에서 친구들을 만나 전망대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부터 구경하려고 합니다. 지연이와 친구들의 다음 방문 장소를 말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 딱 보니까 뭐 미술관 아니면 체험관 이렇게 되는데요. 자, 어디가 기준입니까? 그죠? 현재 우리가 전망대가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거리를 한번 각각 더해볼게요. 자, 그럼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제일 만만한 거 볼까요? 자, 여러분들 CD 한번 보겠습니다. 체험관. 자, 그러면 CD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CD 길이는 여기다가 한번 쳐볼게요. 자, 몇 칸입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4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 한번 살펴볼게요. 자, B는 그러면 우리가 BC, 뭐 CB 이렇게 하셔도 관계가 없겠죠? 그럼 요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우리가 그러면 바로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여기는 얼마다? 3, 여기는 얼마다? 2칸 이렇게 되네. 자,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바로 어떻게 되겠어요? 자,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루트 9 더하기 얼마다? 4 돼서 루트 얼마다? 13 이렇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박물관 볼까요? 그럼 박물관 자유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AC, 그럼 CA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자, 왼쪽으로 몇 칸? 4칸, 위로 2칸 갔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루트 4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입니다. 자, 그럼 루트 16 더하기 4니까 얼마다? 루트 20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E 한번 보겠습니다. CE. 자, 분수대네요. 자, 분수대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볼게요. 분수대가 요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되냐면 오른쪽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되는 거고요. 위로 한 칸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C는 어떻게 되냐면 역시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루트 6의 제곱 더하기 뭐다? 1의 제곱.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칸 맞죠? 자, 그럼 요건 얼마가 되는지 루트 얼마다? 37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비교해보면 4는 얼마니? 루트 16이죠. 그래서 가장 긴 거는 얼마다? 가장 짧은 거는 얼마? 루트 13이 가장 짧습니다. 그래서 B부터 먼저 가셔야 되네요. B. 그럼 B 어디다? 그죠? 미술관 제일 처음에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어떻게 했어요? CD 루트 16. 자, D니까 체험관. 자, 그 다음은 루트 얼마다? 20. 그죠? 그럼 A. 자, A는 어디다? 박물관. 이렇게 됩니다. 박물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수대가 어떻게 돼요? 가장 멀죠? 자, 6하고 1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 분수대. 예, 와, 기분 내키는 대로 가시면 되긴 한데, 일단은 우리가 걷는 게 힘들잖아.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보고 가셔도 되겠고요. 우리가 보통 이 표지판에 보면 거리들 나오죠?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접 잴 수는 없을 때 어떻게 하면 계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점들을 좌표로 나타내면 뭐가 가능하다?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평면 좌표에서는 첫 번째 개념으로 중요한 것은 두 점 사이 거리거든요. 자, 뭐로 구한다? 공식. 자, 그래서 그 공식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